새벽 5시, 김말수는 눈을 뜹니다. 30년째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좁은 반지하 방을 어슴푸레 비춥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천장 모서리엔 물이 스며든 자국이 검게 번져 있습니다. 말수는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 매일 아침이 고역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펴지질 않습니다. 거울 속 72세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지친 눈이 보입니다. 준호야, 아침이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29된 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계란 2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아들을 위해,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말순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살에 시집을 갔지만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집을 나갔습니다. 갓돌이 지난 준호를 안고 홀로 남겨진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워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2살의 말순에게 서울은 너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동대문 근처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6시간씩 미싱을 돌렸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는 일은 일상이었고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있느라 척추가 점점 휘어갔습니다. 엄마, 배고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을 품에 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의사요. 엄마 아픈 거 다 고쳐줄 거예요.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준호만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서 받은 월급의 절반을 들고 신발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가장 비싼 신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날 말수는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는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말순의 희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수학여행비까지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었지만 준호에게는 늘 새 옷을 입혔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 가끔 준호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잘 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갔습니다. 준호는 성인이 되어서도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았고 변변한 직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항상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니까요. 오늘도 말수는 미싱 앞에 앉습니다. 손가락은 더욱 굳어있고 허리는 더욱 아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아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말수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평생 바친 사랑이 언젠가 독이 되어 자신을 옥죄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집니다. 굽은 등과 터벅터벅 걷는 발걸음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해, 집을 향해서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새벽부터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57세가 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루 12시간은 견뎌내야 했습니다. 김 사장님,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옆자리의 젊은 여공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일 끝내고 쉬어야지요.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미싱에 집중했습니다. 준호가 취업 준비를 한다며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미싱 소리가 멈추고 공장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말순 씨, 김말순 씨. 공장장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과로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언제쯤 일을 할 수 있나요? 말순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우시겠습니다.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간병인 구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말수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준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 말순이 복이 많아. 아들을 잘 키웠어.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말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친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간병인을 구하자는 말순의 제안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엄마, 남이 어떻게 저만큼 정성껏 돌봐드릴 수 있겠어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실 때도 저를 부르세요. 넘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친구들이 병문안 온다고요? 엄마는 아직 몸이 약하신데 무슨 병문안이에요. 하나하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점점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옆집 순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얼굴 좀 보자. 엄마는 지금 주무세요. 준호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올게. 순자가 돌아간 후 준호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순자 이모는 말이 많아서요. 엄마 얘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도 오래된 이웃인데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준호는 집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세균이 많아요. 엄마 같은 환자에게는 집이 가장 안전해요.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제가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점점 말수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어느 날 밤 준호가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너는 너대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엄마는 저만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준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한 건 엄마예요. 저를 의심하시네요. 준호는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말수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준호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귀를 기울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말수는 몸을 더 작게 움츠렸습니다. 왠지 추웠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하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의 돌봄은 점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몸 씻어드릴게요. 준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이제는 두려웠습니다. 준호의 손길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야, 준호야, 좀 살살. 엄마, 제대로 씻어야 세균이 안 생겨요. 준호는 어머니의 아픈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거친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예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화를 낼까 봐 두려웠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준호야, 이 약은 뭐야? 색깔이 다른데 의사가 바꿔준 거예요.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네요. 말수는 의심스러웠지만 약을 삼켰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준호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뇌출혈 후유증이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의 기억이 틀린 걸까요? 어느 날 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수나 얼굴이라도 보자. 문 너머로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준호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럼 내가 죽 끓여서 갖다 줄게. 괜찮아요.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순자 이모가 자꾸 오면 귀찮죠?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이용하려고 해요. 저만 믿으세요. 밤이 되면 말수는 더욱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방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은 잘 오세요? 응, 괜찮다.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준호의 손이 말순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지셨어요. 준호는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꾸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세요. 피해망상 증세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뇌출혈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 이웃들은 준호를 동정했습니다. 고생이 많겠다. 효자라서 다행이야. 말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준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엄마를 데려가려고 해? 절대 안 돼. 준호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왜? 위험해요. 엄마 같은 환자는 집에만 있어야 해요.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럼 창문이라도 여세요. 준호는 창문을 조금만 열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왔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준호는 엄마가 착각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데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그 품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말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줄어들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말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세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렸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규칙적인 똑똑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호 같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해주는 건가?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준호가 문을 조금 열고 확인했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간 후 말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위층의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말순에게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어느 날부터 멈췄습니다. 말수는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준호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말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약국에 나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1시간 안에 올게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진 침묵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수나, 말수나. 위층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자였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말수나. 급한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말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말수나, 나야, 순자야.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준호가 없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말수나. 너 이게 뭐야? 순자는 말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뼈만 남은 몸, 움푹 꺼진 눈, 멍든 팔목. 순자야. 말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뭘 했어? 순자는 말순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말순은 여전히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말순아, 나한테는 말해. 우리가 몇 년을 이웃으로 살았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119에 신고할게. 안 돼. 준호가 오면. 괜찮아. 내가 지킬게. 순자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순자는 말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제가 이웃입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과 단독으로 면담이 필요합니다. 젊은 여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응급의학과 김은정 의사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말수는 의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실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할머니를 힘들게 했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그렇습니까?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말순의 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목의 멍, 등의 상처, 영양실조 증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경찰이 왔습니다. 준호는 약국에서 돌아와 빈집을 발견하고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준호가 병원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입니까?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아들입니다. 엄마가 어디?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며칠 후 말순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언니.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사촌동생 정숙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아. 말순은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부산 바닷가에 조그만 집이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폐만 끼칠 텐데. 무슨 소리야. 우리 어릴 때 언니가 나 얼마나 돌봐줬는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물리치료사는 은지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손가락 운동부터 해볼까요? 안 될 거야. 너무 굳어서. 천천히 해봐요. 기적은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은지의 격려의 말수는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첫째 날 검지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움직였어요. 은지가 기뻐했습니다. 말순도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 엄지와 검지로 동전을 집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은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말순아, 어떠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순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뭘 고마워해.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강한 사람이야. 순자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말순은 병원 창밖을 바랐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언니, 부산 가면 바다도 보고 횟집도 가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응, 그러자. 말순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기대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병원 문을 나서는 말순의 뒷모습이 따뜻한 봄 햇살에 비쳤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편에 작은 약초 가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순이네 약초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죠? 말순은 손님에게 당귀와 청궁을 보여줍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약초를 다루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우린 이걸로 우려서 드세요. 하루 3번 식후에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돌아간 후 말순은 의자에 앉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정숙이 나타납니다. 언니, 오늘 장사 어때? 그럭저럭이지. 뭐 먹고 살 만큼은 돼. 두 자매는 함께 웃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언니, 오늘 모임 있다고 했지? 응, 여성회에서 모인대. 말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여성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복지관 작은 방에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말순 씨, 요즘은 어떠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옆자리에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맞아요. 이제는 우리 중에 제일 밝으셔.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보탭니다. 말순은 부끄럽게 웃습니다. 다들 도움을 주셔서 그래요. 도움은 무슨, 언니가 스스로 일어선 거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새로운 회원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말로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말순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최태식 씨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70대 호라비입니다. 태식 씨, 일 끝나셨어요?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같이 걸으실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조심스러운 동행입니다. 말순 씨, 오늘 모임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서로 안부 묻고. 말순은 태식의 관심이 고맙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따뜻합니다. 저도 아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다르지만 자식 때문에 아픈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억지로 들춰내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과 함께 먹는 소박한 식사지만 행복합니다. 언니, 내일 시장에서 콩나물 축제한다며? 그래, 우리도 참여할까? 좋지, 약초차 서비스하자. 두 사람은 내일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평범하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던 밤이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3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한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예전의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왔니?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요. 갈 곳이 없어요. 말순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호야.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어. 엄마, 너는 내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제발, 가거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 말순은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숙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말순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창밖으로 준호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단호할 수 있다니. 저도 놀라요.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태식은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순은 바닷가에 나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70두 나이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였습니다. 고마워요. 말순은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에게 감사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자유로운 하루가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이나 기억나는 부분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힘이 됩니다. 더 공감시킬 수 있는 자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